현상금 사냥꾼들이 난무하는 난세에서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 서생이 있습니다. 서생의 이름은 영채신. 미남 배우로 유명한 장국영이 연기한 만큼 잘생긴 걸 빼놓을 순 없겠네요. 하지만 현상금 사냥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는 힘없는 약자일 뿐이었는데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서생이기도 했습니다. 서생의 직업은 수금을 다니는 행상이었는데 오는 길에 비를 맞아 장부가 그만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숨겨보았지만 가게 주인에게 금세 들켜버렸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서생은 공짜로 묵을 곳을 구하는데 마을 주민은 난약사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더 이상합니다. 주민들의 수상한 반응에도 서생은 어쩔 수 없이 난약사로 향합니다. 그런데 난약사에 도착해보니 웬 남자 2명이서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적같이 생긴 아저씨는 연적하, 세상의 더러움에 질려 은거하게 된 기인이었고 그런 연적하를 이기지 못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쫓아온 하회원과의 결투였습니다. 엉겹결의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영채씨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사랑의 위대함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먹힐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먹힙니다. 그런데 연적하는 여기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가까운 게 더 신경 쓰이는 주인공. 산적 아저씨는 헛소리하지 말고 여긴 위험하니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일단은 약속하지만 알거지 신세인 영채씨는 약속을 저버리고 난약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창밖에는 묘령의 여인이 지켜보고 있고 먼저 떠났던 검사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게 습격을 당해 유다이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생 또한 위기를 맞이하는데 머무르는 곳 숙소 위에 귀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수상한 소리에 멋모르고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노랫소리의 정체는 요괴들의 소행. 도사소행까지 쌓은 연적하는 서생이 걱정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각 영채씨는 이미 처녀귀신 섭소천을 만나게 되고 소천은 귀신이 아닌 척 하려고 칼에 겁먹은 척을 하지만 영채씨는 어리버리하다 오히려 칼날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소천은 귀신답게 자신에게 칼날을 날린 영채신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상대가 순진하다 못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환자 취급을 당하는 건 시작으로 밀쳐지고 쓰러지고 체력까지 부족해서 유혹에 실패합니다. 이 정도면은 살짝 열받은 소천은 영채신을 기절시키고 그동안 악인들만 만나왔기에 착해 보이는 영채신을 살려줍니다. 그때 달려오는 연적하의 기척을 느낀 소천은 도망치는데 정신을 차린 영채씨는 소천이 검은고를 두고 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려주기 위해 따라갑니다. 하지만 소천은 연적하를 피해 도망가기 바쁘고 영채씨는 그런 그녀를 따라가다가 그만 엉켜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소천. 꼬실 때 안 넘어오더니 가슴을 만지고 소천에게 반해버립니다. 변태새끼. 두 사람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연적하는 어리버리한 영채신이 걱정돼 귀신이 있으니 떠나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하지만 엉덩이 밑에 귀신을 두고도 이를 믿지 않는 영채신. 결국 연적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기 장부를 만듭니다. 그렇게 가짜 장부를 만들고 마을에 가니 장부가 아니라 살아 돌아왔다는 거에 놀라 영채신이 달라는 대로 돈을 내줍니다. 돈을 받아 기분이 좋았지만 소천에게 이미 홀려있는 영채신이었습니다. 자신에게만 보이는 소천을 부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고 그러거나 말거나 영채신은 밤이 되자 소천을 만나러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채신을 피하는 소천. 그러나 이미 소천에게 반한 영채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만나게 됐지만 소천은 영채신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자신을 이용해 남자들을 잡아먹어왔던 나무귀신 할머니에게 들키면 영채신은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소천이 영채신을 빼돌린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소천을 학대하며 오늘 밤 안에 인간을 찾아 바치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소천은 영채신을 끝까지 숨겨줍니다. 부러운 자식. 이 와중에 할머니는 소천을 흑산노예에게 팔아넘기겠다고 말하는데 영채신은 소천이 원한다면 데리고 떠나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귀신 신세인 소천은 떠날 수 없기에 영채신에게 팩트를 때리며 다시는 위험한 난약사에 돌아오지 않게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냉정한 팩트에 상처를 입은 영채신은 알겠다며 떠나버리고
소천은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우연히 연적화가 그려진 숲의 전단지를 보고 소천이 위험할 거라는 생각에 다시 난약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천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런 나쁜 새끼. 그런데 영철씨는 소천의 할머니를 부르는 방울을 울리게 됩니다. 할머니가 와 영채신이 죽을까 걱정된 소천은 그대로 떠나버리고 꼴 좋다. 그런 그녀를 따라가다가 우연히 연적하에게 소천의 동생 요기가 퇴마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살인사건으로 오해한 영채신은 관아에 신고하러 가는데 분명 함께 말을 타고 도망가던 소천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관아에 신고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연적하는 수배범이 아닌 탐관오리를 싫어하는 유명한 판관이었습니다. 영채씨는 그럼에도 연적하를 믿지 못하고 살인범으로 고발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자 연적하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영채씨는 소천의 무덤을 보고 나서야 귀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연적하는 영채신에게 미끼가 되라고 합니다. 귀신이어도 자기가 반한 여자를 죽이겠다는 말에 처리할 수 있냐며 미끼가 됩니다. 나쁜 새끼. 연적하는 금강경을 넘겨주며 소천이 나타나면 종을 울리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소천은 영채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겁내는 영채신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소천은 때론 인간이 귀신보다 더 잔인하고 인간보다 선량한 귀신도 많다며 나무요괴가 억지로 시킨 데다가 이제는 흑산노예에게 팔려가는 신사라며 슬퍼합니다. 사정을 알고 난 영채씨는 소천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일 모레 황혼이 지기까지 소천의 유고를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요괴는 이미 눈치채고 둘을 습격합니다. 소천은 영채신을 살리기 위해 날려보내주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영채신을 착지시키는 데다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줍니다. 영채신은 그런 소천을 두고 도망갑니다. 이런 쓰레기가. 하지만 나무요괴 할머니에게 금세 따라잡히고 위기에 몰립니다. 그 순간 연적화가 나타나 영채신을 구해주고 나무요괴와 혈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싸움 끝에 나무귀신을 물리치지만 소천이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연적화는 요괴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영채신은 무릎까지 꿇으며 소천이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도 안 먹히는 소리였지만 연적화는 감동하고 도와주기로 약속합니다. 날이 밝고 두 사람은 소천의 무덤을 파보는데 유골이 들어있는 금탑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전부 가져가기로 하는데 날이 저물어 머물게 된 객잔에서 소천을 불러보니 엄한 애들이 나옵니다. 연적하는 귀신들에게 자기의 금탑을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데 너 왜 헷갈려 하는 거니? 그리고 귀신들이 떠난 이후 소천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머물렀던 객잔이 알고 보니 요괴들의 혼례식이었습니다. 일행은 도망치려 하지만 소천이 다시 또 잡혀갑니다. 연적하와 영채씨는 망설이지 않고 요괴들의 소굴로 쳐들어갑니다. 어우 CG. 그러나 두 사람을 가로막은 건 요괴 한두 마리가 아닌 군대. 더욱이 나무요괴보다 더 강력한 흑산노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적하의 활약 덕분에 소천을 구해내긴 했지만 빠져나가는 길은 이미 막혀있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흑산노예의 강력함은 연적하조차 상대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연적하와 영채씨는 위기에 빠지는데 이를 구하기 위해 소천이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신검을 뽑아 흑산노예를 찔러 두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흑산노예는 끈질기게 공격해오고 그 와중에 영채신의 가슴에 있는 금강경이 펼쳐집니다. 빈틈이 만들어지자 영채신은 신검으로 흑산노예를 찔러 물리치게 됩니다. 간신히 요괴를 물리치고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떠 있습니다. 소천은 햇빛을 보면 염원하던 환생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위기의 순간 영채신은 몸으로 막아냈고 소천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날이 밝아 금탑 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영채씨는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1987년도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재밌었는데 그때와 감성과 다르게 지금 보니 영채신이 참 쓰레기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농담이고 착한 남자 영채신과 청순한 귀신 섭소천의 이루어질 수 없지만 아름다운 사랑 내용이었습니다. 천녀연 시리즈가 3편까지 나오고 리메이크 작품까지 있는데 작품성만큼은 단연 오리지널 1편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코믹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중국 특유의 무협 액션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특히 스토리가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괴 세계관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